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각은 12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32분이네요. 조금 있으면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건데, 요즘 월드컵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월드컵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뭐 월드컵 16강 가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월드컵은 월드컵일 뿐이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20대, 그러니까 진로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나이죠. 그 20대와 30대들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한 영상. 구체적으로는 진로에 대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으로 올해 이제 39, 내년에 만으로 40이 되지만 얼마 전 저의 남은 인생 설계를 하면서 이런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남은 인생을 설계한다는 점, 그러니까 남은 인생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2030들과 같은 교집합, 이심전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선 그 많은 동기부여 영상들처럼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어떤 노력을 해라, 그런 진부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제문지이기도 하고, 따라서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혹은 저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좀 뭐랄까 건방진 훈수 같은 거죠. 왜냐면 자기 인생은 그것이 설령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보다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현재 주어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인간이 후천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관점에서 정확한 현실 인식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물론 현실 인식을 정확히 했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에 대한 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니까. 서론이 길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마 20대 분들은 대학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을 거예요. 특히 지금 한국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이 대학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학을 안 가면 다른 대안은 있는가. 우선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취업시장이 무너졌죠. 그리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과 초중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한국 교육의 커리큘럼이 이제 어긋나면서, 그리고 그 갭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그 갭이 너무 커지면서 그 갭이 커지는 만큼 그 한국의 대학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죠. 이거는 아마 대학 진학률이 해가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게 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추가적으로 진로를 생각한다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한국의 미래 산업 전망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아주 빨간불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다가 남녀 갈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가 결혼을 안 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저출산으로 이어질 테니까 결국에는 한국의 미래 산업 전망이나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 쪽으로 이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에 지금 20대들 혹은 30대들이 한국의 교육 혹은 한국의 대학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아마도 한국 대학은 망했다. 한국 대학은 답이 없다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11월 며칠이었나?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죠. 지난달 17일이었네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17일 수능이 있었는데 제가 뉴스를 본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번 수능 시험에서 재수생 그러니까 장수생 그러니까 재수생하고 장수생 다 포함해서 그냥 재수생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재수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뭐라고 쳐야 될까? 수능 나왔네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 2023년 수능 재수생 30% 돌파 올해도 불수능이 되나. 여기에 보면 올해 수능 응시생이 50만 8천 명인데 작년보다 이제 감소를 했지만 졸업생, 검정 고시생을 합한 비율은 30%를 넘어섰다. 졸업생 비율은 22년이 29.2%인데 올해는 31.1%로 한 2포인트 정도, 2%포인트 정도 증가했네요. 그래서 1997학년도 이후 가장 높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아마 졸업생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건데 이렇게 되면 아마 수능 난이도도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좀 이 시험의 성격이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현역 고3들한테 점점 불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라는 거는 그 졸업생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전체 수능 응시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뭐냐 하면 장사가 잘 되는 대학 아니면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점점 이제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보통 대학을 나오면 웬만한 대학 나오면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전문직 쪽으로 갈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면 그 의대나 뭐 수의대 뭐 이런 데 아니면은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학과로 졸업생들이 몰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딱 까놓고 얘기하면 수능이 점점 메디컬 고시가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20대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의대를 비롯한 전문직이 아니면 의미가 없구나라고 20대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앞으로도 저출산 때문에 수능 응시생은 매년 줄어들 겁니다. 물론 매년 태어나는 출생아 수의 약간의 오차로 인해 일시적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추세는 감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을 아마 입학을 해놓고 반수를 하거나 혹은 대학 뭐 1, 2학년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다시 뭐 수능 시험을 보는 경우 이런 식으로 뭐 재수생 비율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의대나 전문직 쪽도 수요가 정체가 되고 이후 줄어드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2030년이 되면 진짜 완전히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대나 문과 전문직들도 보면 결국 이게 다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판이 깔려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직업들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의대는 앞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뭐 달라지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 시장 자체의 그 파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적인 어떤 큰 방향 변함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시점 이후부터는 전체 수능 응시생도 줄고 재수생 비율도 줄어들겠죠. 기사를 하나 더 볼게요. 기사를 하나 더 볼 건데 그게 이제 올해 8월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 초등학교 교사 이제 안 뽑아도 된다. 그러니까 요즘 주목할 만한 거 읽어드릴게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초등교원 신규 임용이 사실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주요 교육대 총장의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지금 상황으로는 현직 교사들만으로도 과잉 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는 교원을 한 명도 안 뽑아도 된다는 선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초등교원을 잠정적으로 줄여야겠다고 방침을 정했고 당장 8월까지 한국 교원들을 포함한 전국 교대 입학 정원을 몇 명 줄일 것인지 논의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교대를 비롯한 지방교대는 이처럼 생존 절벽으로 내몰려 입학 정원 축소, 지방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 수가 줄면서 채용할 수 있는 교원 숫자가 줄고 있어서다. 이하는 생략을 할게요. 이 기사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앞으로 지방 교대들은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하고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을 얘기하면 앞서 언급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현재 한국에서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9월 말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 없는 행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나 앞으로의 그 한국의 전망을 봤을 때 어쩌면 전혀 미래에 쓸모없을 지식을 혹은 앞으로 한국의 그 어두운 전망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취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가서 그 당사자들이 느끼게는 좌절감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대학만 잘 가면 인생 다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는 소위 그 스타 강사들 있죠. 아니면 그 동기부여 영상 만드는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학생을 돈으로만 본다는 얘기죠. 이런 듣기 좋은 말들로 희망파리해서 자기 강의를 많이 팔아먹으면 그만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 뭐 예를 들자고 하면 전에 그 영상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뭐냐 하면 제가 누군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영상 내용은 그래요. 뭐냐면 앞으로 한국에서 무슨 대학을 나와도 쓸모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떠나라. 한국에서 명문대 가봐야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뭐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아마 그 강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즉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봐야 답이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왜 당신은 그걸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느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사교육 쪽에서 닳고 닳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알았을 겁니다. 최소 2010년 이전에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필드에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이거를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단물 다 빨고 나니까 얘기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기 국가라는 거를 빨리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어릴수록 최대한 빠르게 깨닫는 게 좋아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을 나이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늦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20대나 30대들이 좀 그런 것 때문에 부러운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런 거라는 거는 저 때는 지금처럼 유튜브나 커뮤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라 이 한국이 사기국가라는 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거를 그나마 20대 후반에 봤던 기하원론 책이나 아니면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 책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이런 류의 책들을 좀 좋아했어요. 아마 이런 책들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국뽕을 빨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국뽕을 빨면서 그 한국의 좌파나 우파나 그쪽 정치병 환자가 됐겠죠.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조만간에 20대 분들 사이에서도 아마 이민을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만약에 대학 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외국에서 그 학력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도 그 호환이 되는 학교의 학과들을 많이 가지 않겠나. 또한 제 생각엔 30대들까지도 그 이전 세대들보다는 앞으로 이민을 많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외국으로 이제 가는 것도 안 되고 국내 이런 현실을 알아버린 분들은 아마도 그냥 차라리 다가올 이 그레이트 리세션, 앞으로 이제 경제위기가 이제 오죠. 23년부터 그런 그레이트 리세션에 대한 생존을 준비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곧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지는데 거기서 농업행자 외우고 있어봐야 답이 없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구한말에 과거 시험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 세계 추세를 봤을 때 전 세계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넘어갈 거예요. 한국이 극심한 저출산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호주나 캐나다 다 저출산이죠. 근데 한국이 유독 이제 심한 경우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인데, 아무튼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상황 때문에 아마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 또한 저출산에서 그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인재 경쟁이 아마 펼쳐질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민 문턱을 좀 낮추겠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앞으로 그 20대나 30대 분들한테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다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 이민 붐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모르겠어요. 과연 그 붐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20대나 30대 분들한테 해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그 태도를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면 다 나가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